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년에 개봉한 심리 스릴러 런이라는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영화에 대한 다량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은 산부인과에서 시작됩니다. 산모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군요. 어머니가 인큐베이터 속 자그마한 딸애를 바라봅니다. 여자는 그 20cm 거리에서 아이를 쳐다보는 애처로운 시선을 거두지 못합니다. 의사들에게 아이가 살 수 있을지를 묻네요. 장면이 전환됩니다. 화면이 어두워지고 질병의 이름과 사전적 정의들이 설명됩니다. 부정맥, 심장의 전기 펄스 이상으로 심박동이 불규칙해짐, 혈색소증, 혈륜의 철 함량 과다로 구역질과 발진을 유발, 천식, 기관지 염증으로 호흡곤란을 유발, 당뇨, 인슐린 분비 부족으로 혈당 수치가 불안정해짐, 마비, 근육 이상으로 움직이고 느끼고 걷고 뛰지를 못함. 다시 장면이 전환되고 학부모 모임을 비춥니다. 한 여성이 울며 모임 사람들에게 아이와 헤어질 것이 걱정된다고 하소연하네요. 아이들은 반드시 자라서 부모 곁을 떠나죠. 그게 섭리입니다. 거기 있는 부모들은 비슷한 경험을 한 듯 다들 공감하죠. 하지만 다이앤 셔먼은 울지 않습니다. 그리 힘들어 보이지도 않네요. 그녀의 딸 클로이가 이제 곧 대학에 가게 되어 그녀를 떠날 텐데도 말이죠. 다이앤은 심지어 아주 좋다고 이야기해요. 그녀는 자기는 지난 17년을 딸을 돌보느라 여행도 데이트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 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며 딸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냐고 말합니다. 다른 부모들은 그래도 딸이 장애가 있는데 조금은 걱정되지 않느냐고 묻자 클로이는 똑똑하고 강인하며 어떤 어른보다도 유능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대답해요. 이곳은 다이앤과 클로이의 집입니다. 아주 일상적인 아침이네요. 클로이는 매일 그렇듯 약을 한 주먹 먹고 뉴럴라이저를 사용해요. 클로이는 하반신 마비를 가지고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녀는 종합병원이군요. 하지만 운 좋게도 그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엄마 다이앤이 곁에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이앤은 클로이보다 바쁜 아침을 보내요. 딸의 약을 챙기고 클로이의 당뇨병을 위한 균형 잡히고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클로이 다리에 물리치료를 해주고 직접 정원에서 녹색 채소들을 유기농으로 기르죠. 홈스쿨링을 하는 클로이에게는 또 개인 과외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이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클로이의 방을 보니 아주 똑부러지고 정돈된 똑똑한 아이로 잘 큰 것 같아 보이네요. 그녀의 방에는 각종 공구와 도표들, 회로와 장치들이 질비합니다. 클로이가 아주 총명한 학생인 것도 보여주는군요. 엄마는 클로이가 스마트폰 없이 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매번 우편 배달 트럭이 집 근처를 지나가는 게 보일 때마다 클로이는 다 내던지고 허겁지겁 현관으로 내려가곤 합니다. 혹시나 대학에서 온 편지일까 해서죠. 합격 통지서요. 또래 아이들이 다 그렇듯 클로이도 대학생이 되어 자기 삶을 살고 싶어 보입니다. 오늘도 클로이의 귀에 익숙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다급히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온 건 집배원 아저씨가 아니라 엄마였어요. 다이앤은 장바온 물건들을 식탁에 올려놓고서는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가 보지 않는 사이 클로이는 어린 아이처럼 엄마가 내려놓은 물건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좀처럼 주지 않는 달콤한 사탕이 있나 말이에요. 클로이는 한 약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에는 자기 이름 클로이가 아니라 다이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엄마가 어딘가 아픈 데가 있는 걸까요? 클로이는 궁금했지만 일단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날 밤에 다이앤이 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항상 그랬듯 한 움큼의 약을 챙겨주기 위해서였어요. 엄마가 가져온 약 속에서 클로이는 아까 엄마 이름이 쓰여있던 녹회색 알약을 보았습니다. 클로이는 궁금한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이 약 내 거 맞아요? 다이앤은 놀란 표정입니다. 클로이는 아까 엄마 짐들 중에서 초콜릿을 몇 개 챙기려다가 약병에 엄마 이름이 써있는 걸 우연히 봤다고 말했습니다. 상냥한 엄마 다이앤은 딸을 꾸짖지 않았어요. 클로이가 본 것은 약을 먹을 사람의 이름이 써있는 처방전이 아니라 약을 구매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는 영수증이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클로이는 약들이 가득 들어있는 선반을 보았습니다. 녹회색 알약이 들어있는 병을 꺼내보았는데 완벽하게 다른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클로이 셔먼이라는 이름이 써 있었죠. 정말 잘못 본 것이었을까요? 클로이는 약병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붙어있는 라벨은 덮어 씌운 거였어요. 그 아래 써있는 다이앤 셔먼의 이름을 가리려고 말이에요. 그 약은 엄마의 약이 분명했어요. 클로이는 그날 밤 녹회색 약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체 무슨 약일까? 클로이는 밤에 방에 몰래 나와서 엄마의 컴퓨터로가 약병에 써있던 크리콕신이라는 이름을 구글에 검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클로이는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엄마가 주방에서 고객센터와 전화 중인데 화가 나 보이네요. 클로이는 그래서 언제 고치러 온대? 라고 물었습니다. 다이앤은 딸에게 인터넷 이야기인지 어떻게 하라냐고 물었죠. 클로이는 정직하게 어젯밤 엄마가 자는 사이에 컴퓨터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찾아본 이야기는 빼고 자기 방에 프린터가 안 되는 이유를 검색하려 했다고 말했어요. 클로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알약의 정체를 알아야만 할 것 같았죠. 엄마가 정원에서 식물들에게 물을 주고 있는 사이 클로이는 전화기로 빠르게 다가가 약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약국 주인은 전화번호를 알아보고 다이앤이냐고 물었어요.
클로이는 엄마에게 들켜서는 안 됐기 때문에 재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14에 전화를 걸었어요. 가장 가까운 약국 전화로 연결을 해달라고 했는데 연결되면 99센트가 자동으로 전화요금에서 차감된다는 거예요. 클로이는 이번에도 깜짝 놀라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에 엄마가 아직 정원 돌보기에 여념이 없는지 보랴 전화 끊으랴 클로이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클로이는 절박하게 아무 번호로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받았는데요. 자기 여친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 보여요. 클로이는 장난 전화 아니니까 제발 들어봐달라고 자기가 말하는 약 이름을 좀 구글에 검색해달라고 부탁하죠. 남자는 클로이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남자는 구글에 트리곡신을 검색하더니 그 내용을 읽어주는데요. 심장약이라고 하네요. 클로이는 안심했습니다. 왜냐면 클로이는 심장 질환도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먹어야 하는 약이었겠죠. 그런데 왜 속인 거지? 클로이는 남자에게 이미지 파일을 봐달라며 남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클로이는 그 약 무슨 색깔이냐고 물었어요. 카메라는 엄마가 있는 정원으로 갑자기 전환되었습니다. 정원에 엄마가 막 따려고 하는 새빨간 토마토를 비추죠. 진짜 트리국신이란 알약은 녹회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었던 겁니다. 클로이는 비밀을 알게 되었지만 절대로 티를 내지 않았어요. 똑똑한 아이입니다. 그녀는 순수하고 순진무구한 표정을 하고는 엄마에게 오랜만에 영화를 보러 가자고 말해요. 클로이가 바깥 외출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거든요. 영화관에서 클로이는 영화를 보다 중간에 밖으로 나왔어요. 길 건너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겨우 도착했는데 젠장 줄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이제 곧 엄마가 클로이를 찾을 거예요. 클로이는 실례를 무릅쓰고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먼저 한 번만 지나가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맨 앞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약사를 만났는데요. 그 선생님은 클로이를 알아봤어요. 클로이는 자기가 가져온 이 알약이 무슨 약인지 알려달라고 말해요. 그 녹회색 약이었죠. 약사는 놀랐어요. 왜 엄마에게 물어보지 않고 자기한테 왔는지 물어요. 클로이는 그 약이 자기 약이 아니라 엄마 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약사는 유감이지만 법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마음이 급해진 클로이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옆에 놓인 사진을 보고 클로이는 이 약사가 친구들과 방탈출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걸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엄마와 게임을 하는 중이에요. 다음 단서를 찾으려면 이 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죠. 제가 직접 알아내야 하는 게임이라 선생님께 물어보러 온 거예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약사는 그래도 법을 어길 순 없다고 생각했지만 컴퓨터에 그 약의 정보를 검색했어요. 그러더니 흥미롭다는 듯 말했습니다. 오, 클로이, 너희 엄마가 너에게 까다로운 문제를 냈구나. 이 약은 너희 엄마가 아니라 너희 집 개가 처방받은 동물병원 약이야. 클로이는 충격과 흥분에 조금씩 천식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약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강아지용 근육 이완제라 사람에게 주면 다리에 감각이 없어질 거야. 그때 다이앤이 약국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사람들에게 비키라고 소리를 치며 클로이의 다리에 무언가를 주사했습니다. 클로이는 정신을 잃고 잠들었어요. 클로이가 정신을 차리자 다음날 4시가 다 됐네요. 엄마를 불러보지만 대답이 없어요. 클로이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바깥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서웠어요. 문을 땄지만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이앤의 똑똑한 딸이 문을 딸 걸 예상하고 정원 가꾸는 쟁기로 문을 완전히 고정시켜버린 것이었어요. 클로이는 창문으로라도 방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용접기와 담요를 들고 입에는 물을 한가득 머금고 창문으로 나가서 지붕을 통해 엄마 방 창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클로이는 용접기로 창문 유리를 가열하고 물을 들이뱉어서 창문을 깨뜨렸어요. 깨진 자리에 담요를 덧대고 기어 올라가 창문을 넘었죠. 엄마 방에 도착한 클로이는 너무 힘들어서 헐떡이다 뉴럴라이저를 두고 온 걸 생각해냈어요. 천식 발작에 고통스러워하며 방바닥을 기어 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가 천천히 호흡기를 사용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이제 집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클로이는 휠체어를 타고 계단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마가 엘리베이터 줄을 잘라버렸군요. 그녀는 휠체어를 일단 계단 아래로 밀어서 떨어뜨리고 자기도 대굴대굴 굴러 내려갔습니다. 클로이는 바닥에서 눈을 떴습니다. 머리에도 몸에도 상처나고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더 끔찍한 게 느껴졌어요. 아니요, 기쁜 일일까요? 발가락에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움직이기까지. 클로이의 끔찍한 의심이 진짜가 되고 있었어요. 자신감이 생긴 클로이는 집에 휠체어를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어디서 다른 이웃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클로이와 다이앤은 마을에서도 다른 집들과는 거리가 있는 가장자리에 있었어요. 클로이가 걸어볼 수 있는 희망은 도로에서 히치하이킹에 성공하는 것 뿐이었죠. 클로이는 덤불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기서 우편 배달차가 다가오는 소리였군요. 극적인 상황. 클로이는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거의 치일 뻔하죠. 숨을 헐떡이며 한 단어씩 겨우 뱉으면서 클로이는 배달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다이앤의 차가 같은 조로에 나타났어요. 다이앤은 클로이의 휠체어가 그 트럭 뒤에 있는 것을 보고는 차를 조용히 멈췄습니다. 클로이의 운명은 이제 배달원에게 달렸어요. 배달원이 클로이를 믿는지 다이앤을 믿는지 말이죠. 다이앤은 자기가 짜낼 수 있는 모든 창의력을 동원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배달원은 다이앤의 이야기가 뭔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이앤에게 알겠는데 당신 말고 우선 경찰에게 아이를 인계하겠다고 합니다. 다이앤은 침착하게 배달원의 말에 동의하는 것 같아 보여요. 경찰들이 상황을 해결해 줄 거라면서요. 하지만 그녀는 뒤에서 배달원의 뒷목에 주삿바늘을 냅다 꽂아버렸습니다. 배달원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그다음 클로이도 같은 운명이었죠. 이번에 클로이는 집 지하실에서 눈을 떴어요. 휠체어는 사슬로 묶여 있었어요. 소녀는 주변에 있는 상자와 잡다한 것들을 살펴보다가 편지를 발견했는데 몇 장은 그녀 앞으로 배달된 것들이었어요. 클로이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클로이는 분노로 흥분해서 그럴 수만 있다면 옆에 있는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싶었어요. 이상한 상자를 발견하고 클로이는 휠체어에서 내려와 기어서 그 상자로 다가갔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자기 어린 시절 사진이 있었는데요. 사진 속 아이는 웃으면서 뛰고 있었어요. 엄마가 정말 자기 딸에게 평생토록 약을 먹여서 걷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어요? 종이가 더 있네요. 아, 세상에. 클로이 셔먼의 사망 증명서가 있네요. 2시간 11분 생존, 그리고 신문 기사를 또 발견했어요. 스탁턴 병원에서 신생아가 납치되었다고. 종이들이 흩어지고 클로이는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다이앤이 그때 지하실로 들어왔습니다. 클로이는 신문 속 신생아를 잃은 부모의 사진을 가리키며 당신이 나를 납치했다고 말해요. 엄마는 말하죠. 나는 널 그들로부터 구한 거야. 이 세상에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엄마는 없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널 위한 거야. 다이앤은 클로이에게 다가갔어요. 피가 묻어있군요. 배달원을 살해하고 수습함에 묻은 피였습니다.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며 다시 돌아가자고 말해요. 클로이가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그녀는 지하실로 준비해둔 생명 유지 장치를 가지고 왔어요. 가정용 신경독을 클로이에게 주사해서 그녀를 완전히 소유할 계획이에요. 식물인간으로 만들어서라도 영원히 클로이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요. 완전 미친 X군요. 클로이는 두려움에 떨다가 약들이 들어있는 선반에서 유기인산 화합물을 꺼내 마셔버렸습니다. 똑똑하고 용감해요. 이 정신나간 여자는 클로이가 필요하죠. 죽게 두지 않을 걸 알았어요. 다이앤은 클로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받게 했습니다. 다이앤이 클로이를 데려가려 하자 의사는 클로이가 진정된 것은 맞지만 자살 시도를 한 환자이기 때문에 면회를 금지한다고 말합니다. 힘겹게 간호사의 주의를 끌더니 무언가 쓰고 싶다고 표현했습니다. 클로이가 무언가 쓰려는 순간 알람이 울립니다. 긴급 환자 발생! 간호사는 양해를 구하고 방을 나왔어요. 다이앤은 그 순간 병실로 뛰어들어와 클로이를 휠체어에 앉히고는 그녀를 데리고 나왔어요. 간호사는 텅 빈 병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놓인 노트에 어린아이가 쓴 듯 보이는 엄마라는 단어를 보았어요. 간호사는 즉각 경비를 불렀습니다. 그때 다이앤은 클로이를 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 바퀴가 마음같이 안 움직이는군요. 다이앤이 무슨 일인가 보니 클로이가 다리에 힘을 주고 바닥에 발을 대고는 버티고 있는 것이었어요. 경비들이 다가오자 다이앤은 총을 꺼내들었어요. 다이앤의 어깨를 쏴 맞췄고 그녀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야기는 7년 후로 넘어갔습니다. 클로이는 어떤 병원에 있었어요. 그녀는 아직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병원 검문 검색을 지나면서 휠체어에서 일어나 약간 걷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클로이는 노쇠한 여성의 침대 옆에 앉아서 자기 근황을 이야기해줍니다. 자기 딸이 걸음마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와 자기 진짜 부모님과 남편과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클로이는 꿈꿔왔던 의료기기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걷지 못하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자기가 만든 의족을 끼울 때 보람이 크다고 말하죠. 면담이 끝날 때쯤 클로이는 입안에 숨겨뒀던 녹회색 알약을 오물대며 꺼내더니 사랑해 엄마, 이제 입 벌려 라고 스산하게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영상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